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합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봐드리는 시간이고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또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부 시간에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교보증권 영등포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LNS 파트너스의 하창욱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덕양산업이요. 덕양산업이요. 네, 네, 덕양산업을 얼마에 몇 %나 사셨어요? 한 일주일 전에요. 예. 19,200원에 50% 정도 샀어요. 며칠 전에요? 한 일주일 전이요. 몇 주일 전에요? 일주일이요. 예, 일주일 전에 19,200원에 50%를 사셨어요. 예, 예. 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점이 가장 불안하십니까? 계속 떨어지길래 지금 손절도 지나버렸고. 예. 예,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덕양산업은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어요? 직선에서 샀어요. 전문가께서 뭐 방송에서 예. 추천을 예, 하셨나 예. 봅니다. 예, 방송에서. 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덕양산업이 왜 오른다고 하는지 뭐 생각이 나십니까? 그거는, 예. 예, 그것까지는 못 들었고, 막 치는데, 예, 예, 아마 이 차트상에 오늘 아마 상한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 근데 그때 딱 상한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예, 아침에 한 8시 몇 분에 했는데. 예, 그래서, 이게 올라가려나 보다.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상한가를 또 몇 번 쳤더라고요. 예. 예, 그랬더니 계속 빠지네요. 시청자님, 예, 덕양산업 말고요. 예. 전문가가 이렇게 추천한 종목 사셔서 수익 보신 적이 있으세요? 급등주를 지금 자주 사시는 것 같은데요. 예, 수익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익 보신 건, 예, 수익 본 건 뭐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러세요? 예, 예. 다소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예.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예. 덕양산업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시다고요? 예, 예. 예,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예,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명수 전문가님, 네. 일단 매매 패턴이 잘 돼 있는 건지부터 좀 봐주세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매매 시기가 안 좋으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의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뭐 현재 뭐 130만 원 가고 있는데 200만 원 간다면 지금이라도 사야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50만 원이 꼭지점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과연 15%를 보고 들어갈 것인가 그 문제거든요. 마찬가지로 덕양산업의 경우 작년 12월 달 강한 그 급등 랠리가 펼쳐지면서 일단 뭐 펀드멘탈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5년간의 매출액이 한 5천억에서 5,500억 정체를 보였고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동안에 탄탄했던 그런 재무구조가 한 5년 동안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낸 그런 상황인데 작년도부터 매출액이 8천억대로 급격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즉 아무래도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쪽으로 납품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비중이 영업이익 개선율이 필요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덕양산업 이제 사업 자체적으로 턴 어라운드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짐이 지난 12월 달, 이달 3월 초에 강한 상승 랠리가 나타난 이후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적어도 뭐 연말까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뭐 지금은 소폭 하락한 그런 상황이지만 다시 뭐 2만 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갖고 계신 투자 비중과 나머지 여유 자금 그다음에 기타 포트폴리오와 함께 잘 살펴셔가지고 중기 투자자라면 일단 뭐 여기서 뭐 손절하기는 그렇고 일단 들고 가십시오. 예. 예. 그렇고 단기적으로 현재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쪽으로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품 관련주의 경우는 현대 위아 쪽으로 현재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겠고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14,000원대에서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 없고요. 반등이 온다면 한 19,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투자 비중이 현재 뭐 50% 나와 있는데 한 25% 줄였다가 다시 한번 나머지 비중은 장기로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뭐 추후에 다시 재매수하거나 다른 종목, 업종으로 갈아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바로 손절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고요. 좀 중기적으로 길게 갈 생각이 있으시다면 다시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 그때 절반만 비중을 좀 줄여보십시오. 판단 들어봤으니까요.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자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 종목 몇 개 보고 다시 전화 받겠습니다. 자, 이번에 KDC 볼게요. KDC를 800원에 80% 사셨습니다. 0856님의 종목이고요. 하 팀장님. 예, KDC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영화 보면은 그 3D라 그러죠. 3D 영화 같은 거 볼 때 3D 입체 영화 영창 관련된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주가 지금 700원 하는 건 이유가 있겠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문제는 실적입니다. 실적. 3D 영화 같은 경우도 사실 3D 영상 장비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것이 뭐죠? 가정에 이렇게 뭐 TV가 그 3D 가능한 TV가 많이 팔려야 되고 최근에 약간 좋았던 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어떤 가전 제품들이 가격을 반값 할인으로 하면서 TV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3D 영상 장비만 만들고 있는 KDC의 어떤 실적 모멘텀은 역시나 좀 부족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14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또 3월 그 중순 정도의 하한가를 한번 형성한 적이 있는데 작년 실적 공시위에 그렇게 나왔다 보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한 9월 정도에 좀 급등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진출한다는 어떤 새로운 성장 모델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오면서 조금 급등했었는데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지금 KDC 주가 2010년도 10,000원을 형성한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하면서 지금은 다시 700원이니까 글쎄요, 이걸 100분 1토막이라 해야 됩니까? 그만큼 회사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다 보겠고요. 제가 재무 상태를 조금 봤는데 역시나 지금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제 우측에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장기 유동성 장기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부채 자체가 2007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지금 2011년 작년 9월 기준으로 한 19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회사가 돈도 못 버는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성에 조금 지연이 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투자 의견은 뭐 제가 보니까 약간은 그 보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순이익 측면에서 3년 연속 적자 구조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제가 볼 때는 단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한 월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상당히 좀 재미난 회사네요. 재미난 회사라는 건 이거는 보통 속칭 세력들이 좀 작업을 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한 2년 연속 빠졌습니다만은 최근 한 7년 동안에 보면은 한번 급증하고 나면은 또 빠지고 급증하면 빠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딱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봤을 때 이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멘텀은 하나 정도 있습니다. 보통 자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감자를 단행하면서 그것을 BW를 발행을 해서 신규 사업을 통한 런칭이 들어오는 그런 시나리오로 들어갈 것 같은데 여하튼 뭐 그거는 좀 장기적인 장밋빛 미래가 될 것 같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투자 의견 일단 보유를 하시고 뭐 일단은 손절 라인은 특별히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시고 조금 어떤 회사의 본질 가치보다는 어떤 다른 외부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조금 부양할 수 있다는 약간은 희망적인 시나리오만 생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 보겠습니다. 9540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두 종목을 사도 되냐고 물으셨거든요. 먼저 MPC라는 종목 그리고 또 J콘텐트리 이렇게 두 종목을 오늘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 하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임 전문가님. 네. 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개별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일단 뭐 개별 종목, 소형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뭐 바닥권에 있는 J콘트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거래 대금은 상당히 미진한 수준입니다. 일단은 뭐 개별 종목이라 하더라도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되려면은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래량이 탄력적으로 나타나야겠죠. 현재 뭐 장기 이평 61선이죠. 예, 여기에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토대는 나타났는데 현재 국면에서 뭐 확인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앞으로 한 2주간은 계속해서 실적 좋은 종목군들의 위주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MPC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낸 이후에 현재 눌림목 조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이 종목의 경우 다시 한번 거래가 분출되면은 반발
반등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뭐 3,000원대 이상의 상승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C 경우에는 뭐 현재 가격대 뭐 2,800원대 전후에서 안정이 된다면은 뭐 단기적 관점에서 3일 급락했다는 단발성 단기 매매를 보시고 뭐 단기적 매매가 가능하시다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동으로 손절매 할 수 있는 기능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많이 와가지고. 그러세요. 목소리가 네. 좀 안 좋으신데요. 그럼 저희가 질문을 좀 최소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OCI 머티리얼즈요. OCI 머티리얼즈를 얼마에 몇 % 가지고 계세요? 84,500원에 30%. 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예, 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기간이 계속 팔면서 예.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아직도 기관들이 아직 매물이 더 남아 있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 하락 저점이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네, 예, 궁금하네요. 도대체 주가는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좀 길게 보고 들고 가실 생각이시고요. 제가 선저를 놓쳐가지고요. 예.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면 정리를 하고 싶으신 거군요. 예, 그렇게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어느 정도 한두 달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러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하창봉 팀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점들을 잘 메모를 해두셨거든요. 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의견은 보유입니다. 보유고 이 회사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회사의 이름이 보면 OCI 머티리얼즈죠. 그러면은 당연히 OCI 계열이고 머티리얼즈 소재 업종입니다. 소재 업종인데 가장 잘하는 게 회사가 사실 경쟁력으로 보면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NF3라 그러는데 NF3라는 물질은 뭐냐면 특수 가스입니다. 제가 자료 영상화면 보듯이 반도체라든지 LCD 또는 태양 전지 쪽에 들어가는 장비라 소재를 보시면 될 거고요. 밑에 그 영상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특수 가스를 만드는 회사가 OCI 머티리얼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회사의 상호가 제가 기억날 때 소디프 신소재였죠. 상당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였는데 요새 왜 못 가느냐? 그럼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재 업종은 사실 전방 산업이 잘 가야 됩니다. 즉 반도체나 TF, LCD 관련 산업 자체가 잘 가야 되는데 역시나 지금 사실은 그 주식들은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업황이나 TFD, LCD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빼고 나면 사실 지금 대기업들이 그렇게 설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래도 장밋빛 전망을 좀 드리는 거는 실제적으로 뭐 산업용 특수가스 부분에서도 세계 1위 회사고 또 하나인 게 2차 전지 쪽을 들어갑니다. 2차 전지 들어가면 음극할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조금 복잡한데요. 양극할이 있고 음극할이 있는데 이 OCI 머티리얼즈 만드는 제품이 음극할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장 모멘텀은 살아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은 왜 보유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85,000원 정도 하셨는데 손절 안 했다 말씀하셨는데 이 회사는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월봉 정도를 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2007년도에 이 회사가 급증을 했죠.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봐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무난하게 나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2011년도 접어들어서 유럽발 신용위기가 좀 강화된 작년 8월 이후에 13만 원 밑에 내려올 때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OCI 주가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투자적인 심리가 악화돼 가지고 우리 이 종목도 저는 몰매를 맞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보유를 하시고요. 대신 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기관의 매도세 계속적으로 공급 나오기 때문에 바로 반등은 힘들 겁니다만은 굳이 이 가격에서 던질 가격 종목은 아니지 않나. 회사만 놓고 보면 괜찮다. 분위기 때문에 내려간다. 그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볼게요. 이명수 전문가님께는 오늘 사도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이 가네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8388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사도 네.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 뭐라 그럴까?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20조에서 25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삼성전자의 주가 15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이고 지금 들어간다면은 목표 수익률 한 15% 정도 내외인데 1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뭐 확실하게 150만 원을 향해서 간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매수해야죠. 10%라면은 큰 수익이거든요. 그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20조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나타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 실적과 2분기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십시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뭐 금년만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내년까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월봉을 보고 과거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월봉을 보시면은 2004년도부터 그 삼성전자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 시기입니다. 핸드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서 영업이익이 5조에서 10조로 급증하면서 2004년도 한 이맘때입니다. 4월 달에 실적 발표하면서 단기 상투를 찍었고요. 200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도에도 그랬고요. 이때는 단기 저항대를 해준 게 그 10조 원대였습니다. 영업이익. 그러면서 주가가 뭐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2011년도 70만 원대 전후에서 10조 원대 영업이익을 형성했고 가격이 73만 원대를 형성했습니다. 금년도 그 영업이익이 한 2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접전 대비 거의 뭐 한 80% 가까이 상승한 그 국면에 놓여 있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1분기가 정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중요한 것은 2004년도, 3년도에는 노키아라든가 소니를 따라잡는 벤치마킹 대상이었는데 현재는 그들 업체들이 삼성전자보다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시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1분기에 뭐 180만 원을 간다면 지금이라도 사야겠는데 과거 사례를 보고 지금을 보더라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일단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 2분기를 분기점을 해갖고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풀어주셨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볼 텐데요. 삼성 테크윈입니다. 71,300원에 70% 사셨고 9096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예, 테코인도 사실 어저께부터 좀 빠졌죠. 실제적으로 약간은 뭐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삼성 그룹주 중에서 삼성 테코인이라든지 삼성 뭐 전기라든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어저께부터 일단은 약간 단기적인 매도 세력이 나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테크윈 같은 종목은 기관들이 많이 핸들링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제 보통 그 특징이 있는데 삼성 테크윈은 일단은 기관의 수급에 주목하는 회사를 볼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조금 많이 오른 거는 그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진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시장에 좀 뿌려졌었고 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워낙 잘 달리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어떤 휴강효과로 삼성전기라든지 테크윈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오늘 조금 반등한 이유를 보면 오늘만 놓고 보면은 사실 삼성 테크윈이 대표적인 이것도 방산주입니다. 사실은 삼성 테크윈은 한국 항공우주에 비행기 만드는 것도 들어가고 또 포탄이라든지 무기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사실 뭐 삼성 테크윈을 우리가 방산주로 엮어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방산주도 섞이긴 하는데 동선 그렇지는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은 지금 상태에서는 딱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면 이거는 팔아야죠. 예, 보통 21선 이탈하게 되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 분위기가 아직 계속적으로 좀 주가도 지지부진하고 또 오늘 같은 때 2.7포인트까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눌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이고 이 테크윈을 올린 주체 세력들이 기관 쪽에 조금 그 영향이 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 한 3주 연속 7만원 전후에 있었습니다. 주가가 그 정도 머물러 있다가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은 짜증을 낸 세력들이 팔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예. 조금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목표가를 글쎄요 저는 그렇게 높게 잡아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만 최근 올라갔던 그 7만 원대 가격이 사실은 조금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바로 꺾이진 않을 것이다. 예, 조심스러운 기술적 반등이 나오니까 그때 한 7만 원 정도에서는 저는 그냥 비중을 갖고 계신 것 중에서 좀 줄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자부터 좀 볼게요. 이명수 전문가께는 인터플렉스 드릴게요. 인터플렉스는 앞서서도 굉장히 사볼 만한 주식이라고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54,000원에 70% 있으시다고 합니다. 과도하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54,000원이면은 조금 수익이 난 상황이신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1분기가 주가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예. 현재 그 인터폴라스의 경우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뉴 아이패드 이쪽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외국인 매수세 수급과 함께 장중에 6만 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액과 성장성 이러한 모든 부분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설령 현재 주가 조정이 마무리되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6만 원대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상황에서 오일선은 5만 5천 원대입니다. 오일선이 5만 5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일단 가져가시고 6만 원대에서 일단 차익 실현하십시오. 네. 그리고 거래량을 같이 살펴봐야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진행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뒤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을 기해 시작됐습니다. 총선 후보들은 총선 전날인 4월 10일 자정까지 13일간 본격적인 유세전을 벌이게 됩니다. 정치권에선 총선 민심이 8개월 후에 12월 대선까지 그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총선 승자가 결국 대선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선거운동 첫날인 오늘 서울에서 유세 대결을 펼칩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미래 전진론을 앞세워 전체 총선 판도를 좌우할 서울과 경기도 주요 접전지를 찾을 계획이고 한명숙 민주당 대표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영등포 을 지원 유세에 이어 광화문에서 통합진보당과 함께 야권연대 공동유세에 나섭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경상수지가 6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월 11억 3천만 달러 흑자 규모의 절반가량에 불과하지만 지난 1월 9억 7천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석유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확대돼 45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수입도 원유,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이 늘면서 444억 9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확대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따라 제3차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식량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미 국방부 피터 라보이 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에 대한 역량 지원을 중단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식량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고위 당국자가 지원 중단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보이 차관보 대행은 북한의 로켓 발사 계획은 제3차 고위급 회담의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이고 이는 그들의 믿을 수 없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북한의 역량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등 브릭스 그룹은 오는 2015년까지 역내 무역을 5천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브릭스 역내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오는 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연례 정상회담에 앞서 28일 개최한 포럼에서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브릭스 정상들은 회담을 통해 국제통화기구를 견제할 브릭스 개발은행을 설립해 달러가 아닌 역내 통화 사용 확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로 위기로 역내 결속 필요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명식 전문가 또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서울경제TV가 전문가 방송인 샘플러스 전문가들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하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3월 31일 토요일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